왜 20년 만에 오는 기회냐? 결국 코로나는 언젠간 종식될 거고 그때까지 시중에 돈은 계속해서 풀릴 거고 전 세계는 유동성 파티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벼락거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혹시나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입니다. 제2의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동학개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는데 그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20년 만에 오는 기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두 번째 기회는 꼭 잘 잡으셔서 부자가 되는 티켓을 놓치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길라잡이 주프로입니다. 오늘은 증시 변동을 예측하고 닷컴 버블 이후에 20년 만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연휴 기간이 끝나고 주식시장은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주식을 해보려 하는데 증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는 증시가 상승한다고 예상하고 다른 누구는 폭락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팩트체크와 함께 증시 상승, 하락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20년 만에 오는 기회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기회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왔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으신 분들은 이미 부자가 되셨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두 번째 기회는 꼭 잘 잡으셔서 부자가 되는 티켓을 놓치지 않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든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설 연휴 전까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스닥이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기세가 매우 높았는데요. 넷플릭스, 페이스북, MS와 같은 IT 기업 주가가 1% 이상 오르면서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게임스탑으로 시작된 공매도와의 전쟁은 점점 조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가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 증시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기업 실적 그리고 코로나 변이의 확산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양책은 의회를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미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일으키고 있죠. 옐런 재무부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부양이 의회를 통과하면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 증시에 과열 우려도 있습니다. 주가가 10달러에 불과했던 스펙회사 처칠 캐피탈이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 모터스와 합병을 논의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주가가 3주 만에 220% 급등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2의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통 이슈의 끝물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연준에서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줬는데요. 조기 금리 인상설을 부인했죠. 출구 전략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상이 없다면 유동성 공급 축소는 일어나지 않을 거고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국은 대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2013년에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 즉 테이퍼링 의지를 갑자기 시장에 밝히면서 주식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서 파월 연준 의장은 양적 완화를 축소하게 된다면 시장에 미리 알려주겠다고 공언한 셈이죠. 여기서 테이퍼링의 개념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적 완화는 말 그대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축소하려면 언젠가는 이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되고 자산 매입 규모도 축소해야 됩니다. 즉 테이퍼링이 되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을 계속해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랑 경기 부양책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된다면 증시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증시의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퍼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떤 악재가 나와도 같은 내용이 호재로 바뀌곤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던 바이든이 당선되던 미국에는 둘 다 좋다는 식의 호재성 해석이 계속 나왔었죠. 지금은 혹시나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든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끌어올려서 안 좋을 거다. 테이퍼링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와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테이퍼링의 개념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행하면 시중에 엄청난 정책 자금들이 풀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경기 부양책과 테이퍼링 시기가 잘 적용되면 경기가 악화되기 전으로 돌아가지만 만약에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면 경기는 회복되지만 경제 주체의 양극화는 심화되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한국 증시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겁니다. 한국 증시의 내부적인 요인들만 살펴보겠습니다. 1월 이후에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4조 8천억을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4천억 가까이 순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이유 중에 공매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매도는 무기한 연기된 게 아니고 5월 2일까지만 재연장된 겁니다.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시작될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탈하는 합당한 설명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고객 예탁금과 증시 거래대금 또 확연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44조 4천억에서 19조 원으로 57%나 줄어들었고요. 고객 예탁금 규모도 역대 최고치였던 74조 5천억에서 66조 원으로 약 8조 5천억이 감소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동학개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는데 그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조정 국면이기도 하고 명절 연휴를 앞둔 상황이라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과 연기금도 증시에서 순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어들면 증시 조정이 왔을 때 생각보다 세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탁금 규모가 다시 증가할 여지가 있는지 추정해 봤을 때 이론상으로는 약 40조 원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가계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17.2%로 역대 최고치인 18.8%에 거의 근접한 수치입니다. 작년 3분기에 가계금융자산이 4,323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주식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18.8%에 도달했을 때 예탁금이 69조 원 정도 추가로 유입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2월 5일까지 유입된 32조 1000억을 제외해도 약 37조 원가량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호재는 많은데 호재가 증시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의 증시는 모멘텀이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되고 미국 증시가 움직이는 걸 보면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차트 위치가 바이든의 부양책이라고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위치입니다. 올해 1월에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삼성전자를 매수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가격대가 초보분들이 수익권에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실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 참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마이너스 14%부터 20% 정도 되면 무서워서 손절하게 되죠. 그러면 그 손절이 또 다른 손절을 낳고 계속해서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지수가 하락할 때 보면 대부분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하고 나면 그때가 증시의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반등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요즘 증시는 2000년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는 분석가들이 많은데요. 당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있어도 주식이 급등했었고 지금 또 그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주가가 전부 다 버블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도 많기 때문이죠. 새로운 관점의 분석도 있습니다. 드와이어 전략가의 말에 따르면 최근 주식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에 따른 수익 부신 때문인 거지 기업들이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한 2000년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현재 상황은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기 장세와 흡사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증시가 상승은 하겠지만 몇 번의 조정을 거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밑에 그래프는 S&P 지수의 2009년에서 2010년과 2020년 이후의 궤적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지금까지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과 분석들을 해봤습니다. 왜 20년 만에 오는 기회냐? 결국 코로나는 언젠간 종식될 거고 그때까지 시중에 돈은 계속해서 풀릴 거고 전세계는 유동성 파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거고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면 화폐 가치는 똥값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벼락거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작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서 나의 현금 가치는 뒤편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증시 조정이 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 조정이 영원한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만에 오는 기회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나의 자산 가치를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면 나의 자산 가치는 남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좋은 뉴스와 유동성에 취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은 제 경험상 오래 못 갑니다. 차라리 이럴 때 현금 보유를 늘려서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노리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게 주식시장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전재산 몰빵해서 나중에 리스크 감당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에 기회는 계속해서 옵니다. 절대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마구잡이로 매수하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 연휴 이후의 시장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기회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채널 구독하시고 20년 만에 주식 부자 기회를 같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